사랑의 기억을 감직한 빠꽁시대 빡진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아주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우리 친구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월달 시험 기간입니다. 자, 시험 기간이 되면서 많은 친구들이 지금 고민과 그다음에 걱정에 휩싸인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정말 시험 기간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쌓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 가령 이제 성적이 올라간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성적보다 내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까? 또는 지금의 이 좋은 성적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이 잘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에 선생님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가령 이런 것입니다. 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을 갖다가 야, 너 10바퀴 뛰어봐 짜식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어떠냐면 겁나 뛰기 싫죠. 그때부터 이제 침 질질 흘리면서 아, 겁나 쉣다 빠리? 네, 되게 싫겠죠. 그죠? 10바퀴 뛰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선생님 같은 존재가 딱 나타나서 그래, 10바퀴 뛰기 너무 힘들지? 네, 선생님 같이 뛰어줄게. 한번 뛰어보자. 그러면은 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뛸 때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옆에서 누군가 뛰어준다고 하면은 네, 지 않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제 아이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 하냐면, 선생님,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 집회하는데 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누가 좀 삶이 어려운데 거기 가서 저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요, 이 청소년의 시기에 많이 봉사하고 싶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또 좋은 일 하고 싶고, 또 힘들다고 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끊임없이 시험 기간이 계속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하기에 바빠서. 근데 사실은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진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학원을 다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자, 학원을 다닙니다. 또는 이제 인강을 합니다. 자, 또는 뭐 과외를 합니다. 또는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공부 방법이든지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성적 향상의 그런 재미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원을 다니던 인강을 하던 과외를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인 것이죠.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한테 자, 역사 굉장히 어려운 시험지가 왔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선생님 풀면 어떨까요? 100점. 그렇죠? 선생님 풀면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아, 우리 이번에 역사 시험 겁나 어려웠어요. 그래요. 갖고 와봐. 해가지고 내가 풀어요. 그럼 100점이에요. 이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선생님 지금 여기서 자뻑해가지고 나를 겁나 자랑질하려고 너네한테 그런 걸까? 네, 조금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자, 선생님이 역사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나는 그 역사를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내 거로 완전히 씹어가지고 똥까지 쌌어.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공부하는 거를 잘 보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많냐면, 특히 이제 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서 이런 식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다른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가장 좋은 건 그날 공부한 것을 그날 그대로 복습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데, 여러분들은 학원 가기 바빠요.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밖에 없냐면은 또 다른 진도로, 학교에서 공부한 것과는 다른 진도로 또 공부를 하죠. 그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쵸. 그런 다음에 숙제를 겁나 하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공부 방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공부 방법은 다 자기 개개인에 맞춰서 공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직접 이 공부 계획을 짜야 돼요. 나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거대로 공부를 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주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도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한테 지금 국어가 필요해. 그런데 나는 국어를 교과서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꼼꼼히 이렇게 문제집에 있는 핵심을 꼼꼼하게 내가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문제를 풀 거고 문제집을 한 권 정도 더 풀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계획을 스스로 짜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빠꽁시대에 하루유라는 친구가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세림이 이제 닉네임이 하루유고 이제 세림이가 있는데 세림이가 엊그저께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자기 주도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자기 주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기 주도를. 근데 그 마음 안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었겠죠. 어떤 불안감이냐면 나는 다른 애들처럼 학원을 다니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원 수업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학원을 잘 이용하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학원 수업을 하더라도 자기 거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림이라는 친구는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의고사에서 이번에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 그 첫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세림이가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야. 왜?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가 성적이 올라간 것까지 이제 입증이 되니까 이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올라가 본 그 승리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들 공부 재밌게 하고 싶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이어트보다는 야식의 즐거움이 더 크죠. 근데 왜 선생님이 다이어트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까요? 안 빠지니까. 왜 안 빠질까요? 왜 안 빠지냐면 먹잖아. 먹고 운동을 안 해. 근데 어떻게 빠지겠어? 도려내야 돼요. 이거는 흡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는 이상 안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정말 싫지만 야식을 하루 참았습니다. 그래서 0.5g이 빠진 거예요. 오호 이랬겠죠. 근데 0.5g 정도 가지고는 사실 마음을 확 뺏기기는 힘든데 내가 그렇게 좀 계속해서 참으면서 그리고 운동도 좀 해주면서 그렇게 2달을 지속해 본 거예요. 정말 2달을 지속해 봤더니 어느 순간에 10kg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이어트는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10kg를 뺐으니까 이제 나는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실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밖에 나가서 그냥 아무한테도 물어봤어요. 정말로 정말 뻥안 까고 아무한테나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나를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걔네한테 물어봤어요. 나 뚱뚱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진짜 모르는 애들이에요. 한 4명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걔들이 뭐라면 뚱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살을 빼면은 얼마 정도 뺐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애들 딱 그러는 거야. 한 3, 4?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kg, 4kg? 그랬더니 아니요. 30에서 40kg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봤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살을 좀 많이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10kg 정도의 그 살이 빠지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래도 그 살 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겠죠. 자,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1.5점 그 정도 올라서는 안 됩니다. 1등 정도 올리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내 성적에서 큰 변화가 있다던가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큰 변화라는 것은 평균 한 60점 정도 되는데 평균 80점을 올라갔다. 이러면 굉장히 기쁘겠죠. 평균 60점에서 평균 70점까지 올라가도 좋습니다. 물론 내가 평균 95다. 그러면 95라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갈 때가 평균 95나 만점짜리 올백 맞은 애나 사실은 실력은 비슷비슷해요. 실력은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가 막 평균 10점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그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95점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1점 정도를 더 올린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이제 훨씬 더 자기한테 공부에 굉장히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재밌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성적 한번 올려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겠습니다. 반드시 자기 주도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친구들이 자기 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책상에 딱 앉는 거야. 그러면 책상에 앉자마자 책을 펴놓죠. 그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공부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선생님이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 순간부터 그래 오늘까지는 먹자 이 생각이 동시에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느 쪽에 더 마음을 뺏길까? 그러니까 그동안 다이어트 안 해왔던 사람들은 아 그래 오늘까지는 먹자 이거에 마음을 더 뺏겨요. 오늘부터 시작할 거야 보다는. 그러면은 그래 요거 닭다리 하나만 먹자. 그러면 이제 닭다리 먹다가 이제 몸통도 하나 먹자. 그 몸통도 먹고 그럼 감자칩 좀 먹자. 그러면 이제 폭식을 하는 거죠 그날. 그러면 그래 나에겐 내일이 있으니까 이제 내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일 됐을 때 또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까진 먹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공부하던 사람이라면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꾸준히 공부했던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책상에 앉았어. 공부가 되겠냐? 안 되지. 그러니까 책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재미죠. 특히 거울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공부는 끝나는 겁니다. 거울 들고 내 얼굴 보는 순간 세상에서 제일 재밌죠. 뾰루지 내 얼굴에 이런 게 있다니 가름막 이렇게 할까? 쌍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면서 1시간 후딱 지나가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공부도 근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근육이라는 것은 운동과 똑같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한 사람이 시험 기간에도 꾸준히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어떤 아이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꾸준히 하고 싶었지만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꾸준히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시험 기간은 돌아온다. 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보통 시험 기간이 언제 시험을 많이 치냐면 4월 말에서 그 다음에 5월 초에서 이제 시험을 많이 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시험 기간이라고 하면은 시험 기간은 한 달을 얘기하는데 이제 한 달은 몇 월 달이 되는 거냐면 4월 달 내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찍는 날이 3월 24일이야.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날부터는 이제 시험 기간에 돌입했구나. 이제 딱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시험 기간에 내가 돌입했구나. 이제 장난이 아닌 거야. 진짜로 시험 기간에 돌입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오늘까지는 좀 놀아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집어쳐야 돼. 그 생각을 집어쳐야 돼. 혼자 집어치기 힘드니까 같이 해주겠다는 거야. 같이 도와주겠다는 거야. 같이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 손을 잡아.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 공부하기 싫어.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서 여러분들 헤엄칠 겁니까? 여러분들 손 잡아줄게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들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험 기간을 통해서 내가 자기 주도를 내 몸에 완전히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것을 선생님이 함께 해줄 겁니다. 바로 언제는 거냐면 4월 달에 토요일에 토요 개척 독서실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제2그룹에서 실시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몇 명의 학생들을 뽑을 거냐면 20명의 학생을 뽑을 겁니다. 근데 20명의 학생 중에서 이미 3명은 선생님이 따로 발탁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청소년 리더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하는 친구들 3명을 선생님이 이미 뽑아놨고 그 다음에 17명의 학생들을 우리가 뽑게 될 것인데 이 학생들을 뽑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제2그룹 사무실이 있어요. 안양입니다. 우리 제2그룹은 지금 현재 안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안양 사무실에서 4층으로 내려가면은 4층에 대회의실이라고 해서 방음시설도 되게 잘 돼 있고 공부하기에 굉장히 합당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여러분 오픈할 거예요. 오픈해서 자, 몇 시부터 공부하기 시작할 거냐면은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20명은 지원자를 받을 것인데 이 지원자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나 한번 저거 해보고 싶어. 선생님이 같이 옆에서 같이 공부해 준다고 하니까 또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나 정말 저거 해보고 싶어. 이 정도 의지 가지고는 안 되고 아예 이를 갈아야 돼. 알았냐? 그러니까 정말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강의도 꽤 지금 긴 시간 선생님이 찍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분 요 정도는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이 막 이렇게 길어지면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끝까지 드러내지 못한다. 즉 만약에 의지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와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무너지고 틀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그룹 안에 들어가는데 이 그룹이 다 떠드는 분위기야.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 떠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그룹이 떠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 그룹이 뭔가 정말 숭고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이 공부가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이상의 청소년으로서 어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명감에 붙어서 공부를 한다. 그건 나도 역시 그 그룹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분위기를 완벽하게 잡아낼 거예요. 선생님 완벽하게 그 분위기를 함께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자기주도할 수 있도록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생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제2그룹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때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있는 증거를 뭐로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이냐. 빠꽁 시대에 선생님이 신청서, 나는 이 토요 개척 독서실, 내 개척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 토요 개척 독서실에 나는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신청서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에 적으세요. 근데 이 신청서에서는 딱 2가지 물음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개척 독서실이 너한테 필요한, 너 개척 독서실이 필요해? 그럼 필요한 이유가 뭐야? 이거를 물어볼 거야. 그치? 근데 두 번째는, 니네가 그럼 필요하냐? 좋다. 그러면 이 개척 독서실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 2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하고 이런 거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예전에 캠프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은 요렇게 신청서를 써봐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한 줄 띡 써요. 한 줄 이렇게 딱 띡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뽑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20명을 꼭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지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지 있는 2사람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 의지 박약인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 이게 A4 하나를 줄 건데 A4 하나를 그냥 꽉 채워보세요. 주저리라도. 여기 말이 이상해도 좋습니다. 주저리라도 여러분들 꽉 채워보세요. 이것 자체가 의지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인터넷 할 때 로그인 자체도 되게 귀찮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내가 이상한 말이라도 주저리 한 면을 꽉 채운 거, 한 면 꽉 채운 걸 볼 겁니다. 한 면 꽉 채운 거. 한 면을 만약에 꽉 채웠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의지가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의지를 신청서에다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셔서 선생님이 지금 이것을 금요일날 올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을 화요일까지 이 신청서를 받아볼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이 30명을 뽑을 겁니다. 이 30명 중에 20명은 뽑힌 아이들이고, 20명이 아니고 17명이네요. 17명은 이제 뽑힌 애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3명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로 선생님이 뽑아 놓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번 중간고사에는 20명 뽑지만 기말고사에는 40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이 예비 친구들이 그 기말고사 때는 우선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토요 개척 독서실을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모든 친구들을 다 뽑아주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친구들이 여기에 다 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가 100명 정도 들어가는 곳이야. 이 대회의실이. 너희들이 그림으로도 지금 봤지만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100명이 거기 꽉꽉 들어가면은 공부 잘 안 돼요. 물론 될 수는 있어요. 어떤 상태에서 되냐면 정말 거기가 숭고하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됐을 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100명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지만 20명만 뽑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20명만 뽑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인원을 계속해서 늘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뽑히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것을 갖다가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예 마음을 먹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보여줄 테니까 같이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만 없을 뿐이에요. 안양에 우리가 같이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이 대한민국 한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자기주도가 되면요. 반드시 성적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적이 올라가면요. 반드시 기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가
때가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면 그때는 이제 1960년대 미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주면 1960년대 미국에는 흑인들이 있었는데 흑인들이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 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로 예전에 잡혀왔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얘네들이 1960년대에는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노예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실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잡혀왔는데 그 잡혀온 흑인 중에서 10분의 1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왜? 피부가 까맣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자, 그런데 1960년대에 이 흑인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가 있었는데 이 버스에서도 백인이 타는 좌석하고 흑인이 타는 좌석하고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흑인 아줌마가 백인이 타는 그 좌석에 가까이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좌석에 앉기는 했는데 백인이 타는 좌석에 조금 가까이 앉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인들이 일어나서 야, 더 뒤로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줌마 입장에서는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 왜냐면 법적으로 정한 선을 자기가 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백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줌마를 죽기 직전까지 때려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타났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틴 루터킹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have a dream. 그러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뭐냐면 백인과 흑인이 한 버스 안에 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I have a dream.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어요. 흑인과 백인이 같은 버스에서 어우러져서 타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백인들이 듣고 그 분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백인들의 그 총에 맞아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꿈을 꾼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꿈이 아니고 그 꿈을 현실로 이뤄냈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 미국을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만 봐도 알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되었고 여러분들 그 버스에 백인과 흑인이 함께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조롱거리죠. 뭐라고? 미쳤어? 어떻게 그런 꿈을 꿔?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막 총질을 하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면 이 흑인들이 처음에 자꾸 누구를 찾아갔었냐면 백인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대통령을 찾아가서 왜? 흑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그래 도와줄게. 하지만 좀 바쁘니까 나중에 도와줄게. 나중에 도와줄게. 나중에 도와줄게. 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흑인들이 대통령한테 가서 물론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자체도 흑인들을 무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흑인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단 말이야. 이 대통령 자체도 정작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아? 흑인들이 자신들의 인권과 자신들이 자유를 찾고 싶었다면 백인 대통령한테 가면 안 돼. 그럼 무슨 얘기일까? 자기네들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자기네들 스스로 쟁취해 놔야 된다는 거야. 목숨은 내놓을지언정 I have a dream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꿈을 꾼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버스를 타는 것을 꿈꾼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쟁취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 미국에서는 흑인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기대고 싶을 거예요. 여기도 기대고 저기도 기대고 여기서 이 말하면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여기 가서 막 학원 여기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들 학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신라는 진짜로 아주 연약한 국가였죠. 고구려 백제 신라면 신라는 꼬레비야. 완전히 핫바리 나라야.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삼국 통일을 이룬 것은 누굽니까? 신라가 이루었습니다. 신라가 어떻게 삼국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화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랑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들한테 사탕발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사탕발림하지 않겠습니다. 공부 왜 해야 돼요? 공부? 너 잘 되라고. 너 편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부 왜 해야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내고 그리고 또 이웃을 돕고 그리고 나라와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 전에 탄핵을 통해서 그 시민들의 승리를 이끌어낸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외롭습니다. 많이 괴롭습니다. 그때 다음 세대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혼자 일어나기 힘드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함께 뛰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의 그 마음 알겠습니까? 우리 제2그룹의 마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함께 또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한번 해보자. 목숨 걸고 이제 공부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일침을 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냥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줄 수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그 마음이 든 친구들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척자, 토요, 개척, 독서실, 화이팅! 대한민국 청소년 만세!